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범도의 경제 플랫타이트. 마틴 루프의 세계 경제에 전쟁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이 칼럼을 요약하고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면전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고 특히 서민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는데 정말 큰 걱정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세계 경제의 석유 의존도가 50% 이상 줄었지만 석유는 아직까지 필수적인 에너지 공급원입니다. 중동 전쟁 때문에 심각한 공급 차질이 생기면 세계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세계 에너지 통계 리뷰에 따르면 걸프 지역은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48%를 보유하고 있고 2022년 전 세계 석유의 33%를 생산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지역에서 더 큰 전쟁이 나면 세계의 주유소가 문을 닫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IMF의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팬데믹 때문에 생산량과 인플레이션의 충격,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 급격한 통화 긴축에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세계 경제가 양호했습니다. 세계 경제는 경기 침체를 피했고 은행 시스템도 무너지지 않았고 특히 인플레이션에 이은 물가, 임금 상승의 악순환이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건데 솔직히 저나 서민들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재미있는 점은 2022년과 2023년에 누적 생산률 증가율이 저소득 개발도상국을 제외하고 IMF의 전망치를 넘어섰습니다. 고용도 저소득 개발도상국과 중국을 빼고는 늘었습니다. 미국 경제는 오히려 호황을 누렸고 유럽 경제는 미국보다는 많이 별로였습니다. 역시 가장 흥미로운 질문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거의 모든 나라가 통화 긴축을 했는데 생산량이 감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미국이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는 것 하나, 또 다른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서 실질 금리, 명목 금리에서 예상 인플레이션을 뺀 금리가 오히려 하락했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긴축적인 통화 정책은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세계 경제가 단기 성과는 선전했지만 장기적인 성과는 정반대입니다.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이 현저하게 하락했고 특히 혁신의 가장 좋은 척도인 총요소 생산성, 생산량 증가분에서 노동 증가와 자본 증가를 뺀 기술과 경영 혁신, 효율성과 성장 잠재력, 한마디로 고부가 가치 생산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총 요소 생산성의 붕괴입니다. 저소득 개발도상국은 2020년과 2023년 총 요소 생산성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삼성이 임원들의 주 6일 근무를 명령했다고 하는데 혁신을 하려면 노동 증가보다 기술 혁신이나 경영 혁신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평일에 안 되는 혁신이 토요일에는 갑자기 잘 되는 건지 네, 질문을 던지게 되네요. IMF의 세계 경제 전망은 저소득 개발 국가를 제외하고 최근에 경제 성과가 나쁘지 않았다고 분석하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저하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의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호무역주의와 전쟁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김범도의 경제 플랫타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번에 삼성 주 6일 근무를 보면서 우리 이장한 여사도 삼성 출신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어찌됐건 세계 제조업 5위, 6위 국가인데 노동 자본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좀 어떤 기술 혁신, 경영 혁신, 이런
총 요소 생산성 여기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 교수나 이장한 교수. 직원들도 따라 나올 수밖에 없다. 그 혁신보다는 이제 어떤 군기 확립, 보복성. 오케이. 하여튼 좀 왠지 혁신과는 좀 거리가 먼 뭐 그런 혁신과는 정반대의 어떤 그런 느낌.